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30일의 발송배정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시험이 있었죠. 요번에 합격자가 8명 배출이 됐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합격자 배출 인원이.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문제 난이도 분석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기출문제 출제 분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교시별 문제 어떤 그 성향,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년 그 10년치 문제하고 거의 출제 흐름이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기본 문제, 제가 이제 기본 문제라고 분류해 놓은 부분들이 61%고 뭐 10년치 평균이 이제 62%니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가 조금 뭐 퍼센테이지가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요 부분이 5%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더 여기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스킨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좀 손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6%니까 요게 좀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가 이쪽으로 한두 문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서에서 출제된 비중은 61%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 예년과 이제 크게 흐름이 다르지 않다. 합격 인원도 평균적으로 뭐 한 10명 정도 배출이 되는 거니까 한 회에 인원도 비슷하고 출제 분포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예년의 큰 흐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술사 문제는 전체 3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술사 문제라는 것이 뭐 딱 정확하게 어떤 기본서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출제 범위가 러프하게는 정해져 있지만은 딱 어디서 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한 70% 정도, 요 정도 안에서 준비를 하시면 합격권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서에서 61%가 출제가 됐고, 기본적인 성향의 문제들이, 난이도의 문제들이 61%가 출제가 됐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제 50점대 이상의 점수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는 이런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기본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점수가 50점대 초중반까지는 여기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만 심도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손대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그 허비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기본을 확실히 다지시고 그 다음에 합격권에 이제 들어가기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 심화 문제에서 뭐 한 20개에서 많으면 50개까지도 많습니다.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60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인원하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합격자 배출, 그 다음에 난이도, 뭐 이런 것들과의 이제 관계성을 좀 분석해 봤는데, 요거는 지난 130회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131회 합격자 배출 인원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하고 이제 묶어서 제가 매칭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올해 전체 합격자 인원이 지금 12명입니다. 12명. 12명인데 보시면은 작년에 10명을 뽑았어요. 1년 동안. 한 번에 10명을 뽑은 게 아니라 1년 동안 10명을 뽑았는데 평균적으로 발송 배전이 연간 뭐 한 19명 정도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거에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22년, 23년도에는 10명 내외로 지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전에는 어떻게 뽑았느냐? 뭐 2021년도에 29명, 그 다음에 86명, 뭐 29명, 31명, 37명 해서 1, 2, 3, 4, 5개년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거든요. 평균 합격자의 뭐 한 1.5배 정도에서 한 2배 정도 사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지금 합격자를 지금 안 뽑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뽑은 요 연도 앞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9명 뽑았고, 그 앞전에 26명을 뽑았으니까 여기가 좀 많이 뽑은 기간이고요. 요 앞에는 5명, 6명. 요게 한 회에 뽑은 게 아니고 1년 3번 시험에서 5명, 6명을 뽑은 거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뽑지 않는 기간과 많이 뽑는 기간이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합격자를 많이 뽑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내년이나 2024년이나 25년도에는 이게 풀려서 다시 많이 뽑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2024년도서부터는 예년에 뽑았던 이런 정도의 인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적게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요번에 이제 출제 그 난이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평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년 10년치의 어떤 그런 난이도 분포와 거의 같은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중급 정도의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전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130회 분석 자료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때는 한 명밖에 안 뽑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난이도가 1년의 시험에 이게 가장 높았다고 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니까 난이도 순으로 지금 인원이 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타 아카데미에서 이제 뭐 한 명을 뽑든 8명 뽑든 간에 모의고 첨삭 지도반에서 이제 합격자가 꾸준히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기본에 좀 입각해서 기본을 다지면서 그게 완성이 됐을 심화 과정의 문제들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최대한 그 합격 유효범위라는 걸 선정해서 공부하는 분량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공부 분량을 줄임으로써 거기에 집중을 해서 조금 이 수준이 높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합격권에 이르게 하게끔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사 팀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에 입각을 해서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준비하셔도 뭐 인원을 많이 뽑든 아니면 한 명을 뽑든 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그걸 이제 증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수험 방향을 정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뭐 합격률 관련해서 제가 이 옆에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적인 그 합격률이 1년 동안 합격률이 뭐 제 생각에는 한 0.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은 공단에서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올려주는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 0.8%였으니까 뭐 인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0.9%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지 않을까. 2년 연속으로 1% 이하의 합격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낮은 수치입니다. 뭐 자료를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인 게 0.7%, 요 부분이죠, 요 영역.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게 9.4% 여기입니다. 86명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10년 평균 합격자는 연간 26명이니까, 이거에 지금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죠. 10명, 12명이라고 하면 뭐 30%, 40%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내년이나 늦어도 2025년에는 이제 이런 정상적인 평균 합격자 배출 인원수로 갈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2024년서부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 기간 5년 연속 평균 합격자 이상 배출한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에 그 평균 합격자 이하로 배출하는 회차가 이제 4회. 22년, 16년, 14년, 13년인데 여기 23년까지 포함을 하니까 뭐 10년 동안 지금 뭐 13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4번에서 5번 정도는 평균 이하의 합격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서로 교차해서 많이 뽑았다가 많이 뽑는 주기가 쭉 진행이 됐다가 또 적게 뽑는 주기가 일정 기간 진행이 되고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이제 3번 있습니다. 이제 8월 달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8월 달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뽑아요. 보시면 8명, 5명, 10명. 그런데 5월 시험은 중간에 낀 시험이고요. 이 5월 같은 경우는 원래 시험이 없었습니다. 발송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시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안 뽑아요. 그래서 올해 1명, 작년에 빵명, 그 다음에 2021년에 10명을 뽑았는데 이때는 평균적으로 뭐 10명, 10명, 9명 이렇게 고르게 회차별로
이렇게 비슷한 인원으로 이제 뽑았거든요. 요건 분배를 잘 한 거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5월 시험은 잘 안 뽑습니다. 2월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시험에 주로 이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요때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좀 합격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의 합격자 인원하고 난이도하고 제가 매칭을 시켜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출제 분포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파트로 좀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 송배전공학, 잘 아시겠지만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서를 삼는 책이죠. 모든 뭐 기술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송길영 교수님의 그 책을 기본서로, 여기에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라는 교재를 추가해서 4권의 교재를 기본서로 삼고 있고요. 요거는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을 받으시면 되는데 분량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기본서를 삼는데 일단은 이제 이 부분, 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은 61%가 출제가 된 거니까 우리는 70%의 문제만 선택해서 푸는 거니까 거의 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한 85%가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다.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기초라고 해서 이제 발전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기초 이론, 뭐 회로 이론, 자기약, 전기기기, 전력, 전자, 공학 이런 쪽의 문제인데, 요거는 공부할 내용은 많은데 항상 일반적으로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올 만한 부분들을 한 10개 정도, 많으면 한 20개 정도 추려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거기서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왜 선택 안 해도 여기서 잘 풀면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에 공부할 시간이 적겠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발송배전 같은 경우에도 증명 문제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좀 나오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를 잘못 내게 되면 수험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뭐 공단에서도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지양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품질과 관련된 거 좀 적게 나왔죠. 뭐 고조파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향 이런 거. 그 다음에 감리 규정. 원래 발송배전은 이런 감리나 규정,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건축전기는 뭐 한 10% 정도, 최근에는 한 5문제, 6문제 나오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향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공부하실 때 항상 공부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문제 안배를 이런 전체적인 분포에 맞춰서 배분하셔야 돼요. 뭐 항상 동일한 얘기지만 뭐 내가 어떤 그 문제수로 이렇게 준비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 시험을 100문제를 세팅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요, 여기대로 가셔야 돼요. 100문제 중에 한 50문제는 송배전공학에서, 그 다음에 발전공학에서 한 20문제, 전력계통공학에서 한 10문제, 이렇게 200문제를 늘리면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초이론 같은 게 100문제를 선정해서 간다고 하면 한 4문제 정도, 발전 기초 같은 경우에는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셔야지, 나는 뭐 송배전 공학만 잘하니까 여기에 뭐 공부 시간의 90%, 어떤 분은 나는 기초 이론이 강하다, 그래서 뭐 회로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기기라든지 전력 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시간을 뭐 한 80%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다음에 이건 언제 준비할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공부하시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눠서 분석을 해놨는데, 일단은 요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다수의 출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봤습니다. 자, 보시면 요번에 31문제 중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1회에서 2회 10년간 나온 문제가 9문제. 그 다음에 10년간 3번 이상 나온 문제가 19문제로 61.3%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자료를 정리했냐면요, 문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기본부터 할 거야. 자주 나오는 문제부터. 자주 나온다라는 건 기본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좀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술사라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것부터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권의 책에 이렇게 그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부터 하시겠다고 해서 이걸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3회 이상, 10년간 3회 이상 출제가 된 거, 이 정도면 자주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만 해도 61%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의 분량의 85%를 선택하니까 이것만 잘해도 거의 합격권에 가까워지거든요. 이걸로 안 되면 이런 문제들 한두 문제만 보완을 하시면, 보충하시면 충분히 6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 기본이 되는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시고 50점대까지, 50점대 이상의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몇 문제 보강을 해서 수험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거를 합격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기술사 공부는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수강하시다가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겠다. 그건 버리셔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술사에 합격을 못하는 건 내가 어렵고 복잡한 거를 못 써서 합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정말 쉬운 것도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거든요. 쉬운 걸 못 써서 못하는 거지 합격을 못하는 거지 어려운 걸 못 풀어서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되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걔를 외워야 돼요. 기술사의 최종 단계는 암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증명 문제도 결국은 계산 순서를 암기해야 되고요. 계산 문제 자체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함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 풀게 되면 잘못 접근하게 되면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잘못 손대게 되면 그 한 문제 때문에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계산 문제를 웬만한 것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암기해가지고 논술형의 답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걸 처음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기본이 되는 거 가지고 완벽하게 써보시고 얘네들 가지고 50점 이상 획득하신 다음에 득점을 하신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넘어가셔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문제만 잘해도 충분히 50에서 55점, 때에 따라서는 합격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예요.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건 없어졌지만 KC 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들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도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널, 그다음에 신경향,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뭐 좀 건설 플로우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업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도로 그 자료를 찾아갖고 외워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자, 요 문제가 요번에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라고 하면 적은 분량은 아닌데 이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2문제도 많아요. 한 문제 정도만 잘 잡으시면은 여기서 고득점 하시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만 잡더라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5문제가 출제가 됐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20% 정도니까 6, 7문제가 나오는 거죠.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잡으시려고 하면 너무 공부의 범위가 넓어져요.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요번에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게 좀 많이 출제됐다.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8문제가 출제가 된 회차가 이제 130회. 자, 이때는 합격자가 몇 명 나왔어요? 안 뽑겠다는 얘기 1명. 그 다음에 12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127회 때 몇 명 뽑았어요? 0명. 이런 건요,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 5문제, 6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다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31문제 중에 22문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만 건져도 합격에 굉장히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공부 범위가 확 줄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기본서에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기본 유형의 출제 분포를 제가 분석할 때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교통공학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이 송배전공학에 해당되는 내용, 발전공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기술용어 해설집을 이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권의 교재가 발송배정 기술사의 기본서인 건 맞는데 원래 이 교재가 만들어진 취지가 대학생들의 수업용 교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내용이 좀 약해요. 약한데 어쨌든 이 교재, 세 권의 교재에서 지난 뭐 한 25년, 3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서로 삼고 있는 거고 지금도 기본서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권만으로 좀 부족해요. 실무적인 내용이. 한전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출간한 요 자료, 요 교재입니다. 책인데 한전 사이트에 일반인들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네 권을 같이 가져가시면 이게 서로 그 궁합이 잘 맞아요.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네 권을 같이 보시고요. 여긴 실무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실무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네 권의 교재에서 2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67%. 우리는 몇 문제를 푼다?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된 거거든요. 단 이건 있어요. 이게 뭐 1, 2, 3, 4교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교시 13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고 뭐 4교시에는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뭐 이제 교시별로 좀 많이 나오는 교시도 있고 교시별로 뭐 21문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어떤 교시에는 뭐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기본서에서 안 나오는 교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이 완성이 되고 또 기본 문제들을 기본서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그것도 제가 강연에서 다 알려드리겠지만 그걸 좀 보완하셔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송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적게 뽑더라도 합격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번에 보시면 송배전공학에서 6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 4문제, 전력계통공학도 6문제인데 거의 예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이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송배전 기술 용어 집에서 똑 떨어져서 그걸 딱 발췌해갖고 낸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좀 혼합을 시켜서 믹스를 시켜가지고 내는 문제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거기서 뭐 그대로 나오든 아니면 조금 응용이나 융합을 해서 문제가 냈든 간에 이러한 기본서가 이제 기본이 됐다. 말 그대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을 보면은 기초 문제입니다. 자, 기초 이론 문제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교과자 과정에 들어가는 그 기본이 당연히 기본이겠지만은 기술사를 공부할 때는 실무적인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너무 이제 깊이 있게 거기에 그 부분을 파고들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잖아요. 허비가 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쓰는 시간만큼 기술사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공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술사 공부는 거의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한번 공부했던 내용도 주기적으로 계속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 힘든 건데 요번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기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그 분포 경향 분석 자료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어떤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뭐 나는 전기기기를 잘하니까 전기기기가 어려운데 난 그걸 잘해. 그러니까 거기를 막 열심히 하겠다. 그걸 열심히 하고 기술사의 중심이 되는 그 부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안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 부분의 내용은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송되는 기술사의 중심이 되는 기본서 4권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이타 아카데미 강의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분량도 엄청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내용 자체가 또 어려운 거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냥 스킵하고 바로바로 넘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